이필 허리편 기둥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진다. 서울에 사는 62세 이성훈 씨. 2년 전까지만 해도 등산을 즐겼습니다. 주말마다 북한산을 오르내렸죠. 그런데 지금은 집 계단조차 제대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아침마다 똑같은 일과가 시작됩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허리부터 확인합니다. 오늘은 얼마나 아플까? 침대 끝에 앉아서 천천히 상체를 숙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허리를 펴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3분을 허리를 펴는 데 씁니다. 나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보니 대기실이 저 같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60대, 70대는 물론이고 50대도 많았습니다. 대한민국 50대 이상 인구 중 73%가 만성 허리 통증을 경험합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야 어쩔 수 없어.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허리 통증은 노화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저는 처음에 동네 한의원에 다녔습니다. 침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았습니다. 한 달에 60만 원씩 썼습니다. 그런데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심해졌습니다. 왼쪽 다리가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통증 때문에 깨곤 했죠. 그래서 결국 큰 병원에 갔습니다. MRI 찍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MRI 촬영 비용은 70만 원. 솔직히 비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디스크 아닌가? 침 맞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찍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디스크가 아닙니다. 척추관이 좁아져서 신경을 누르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MRI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검은 부분이 척추관인데 정상인은 이렇게 넓습니다. 그런데 환자분은 여기가 이렇게 좁아졌어요. 신경이 지나갈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왜 침을 맞아도 소용없었는지, 왜 물리치료를 해도 나아지지 않았는지, 내가 치료한 건 디스크였는데 내 병은 디스크가 아니었던 겁니다. 58세 박미선 씨 사례. 저도 똑같았어요. 대기실에서 만난 박미선 씨가 말했습니다. 동네 병원에서는 디스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디스크 치료를 받았어요. 주사도 맞고 견인 치료도 하고. 그런데요, 소용없었어요. 오히려 더 아팠어요.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마트도 못 갔어요. 박미선 씨도 큰 병원에 와서야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디스크랑 협착증은 완전히 다른 병이래요. 치료 방법도 다르고 운동 방법도 다르대요.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은 증상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질환입니다. 디스크는 허리를 숙일 때 더 아픕니다.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협착증은 허리를 펼 때 더 아픕니다. 좁아진 척추관이 더 좁아지면서 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스크 환자는 허리를 펴고 걸으면 편하지만 협착증 환자는 허리를 구부리고 걸어야 편합니다. 같은 허리 통증이라도 원인이 다르면 치료법도 달라야 합니다. 그럼 수술해야 하나요? 지금 단계에서는 수술보다 재활이 먼저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답했습니다. 협착증은 근육이 약해지면서 악화됩니다. 허리를 지탱하는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근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력이요? 제 나이에요?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근육은 언제든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에 허리 문제가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근감소증 때문입니다. 30대를 기준으로 10년마다 근육량이 약 8% 감소합니다. 50대가 되면 30대보다 근육량이 1520% 줄어든 상태죠. 그런데 문제는 허리를 지탱하는 척추기립근과 코어 근육이 가장 먼저 빠진다는 겁니다. 척추는 뼈만으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주변 근육들이 기둥처럼 받쳐줘야 하는데 이 근육들이 사라지면 척추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하루 평균 9시간을 앉아서 보냅니다. 앉은 자세에서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은 서 있을 때의 1.5배입니다. 9시간 동안 허리에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자세가 무너집니다. 등이 굽고 목이 앞으로 나오고 골반이 뒤로 기울어집니다. 이런 자세로 하루 9시간씩 앉아 있으면 척추 기립근은 계속 늘어난 상태로 긴장해야 합니다. 근육이 지쳐서 약해질 수밖에 없죠. 척추관 협착증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근육이 약해집니다. 허리를 지탱하는 힘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단계는 척추가 불안정해집니다. 뼈와 뼈 사이가 흔들립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인대가 두꺼워집니다.
흔들리는 척추를 붙잡으려고 인대가 자라는 겁니다. 네 번째 단계는 두꺼워진 인대가 척추관을 압박합니다. 신경이 지나갈 공간이 줄어듭니다. 이 과정이 10년, 20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그래서 50대, 60대에 갑자기 아프다고 느끼는 거죠.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김 원장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근육은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60대도 70대도 근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60대 이상 환자들도 12주 재활 운동으로 근력이 평균 3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근력이 회복되면 통증도 줄어듭니다. 척추관이 넓어지지는 않지만 근육이 척추를 지탱해주니까 신경 압박이 줄어드는 겁니다.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척추는 다시 세울 수 있다고.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저는 재활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주 3회 4주간.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이 나이에 운동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첫날 재활치료사 선생님이 제 몸을 평가했습니다. 허리를 숙여보세요. 손끝이 무릎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한쪽 다리로 서보세요. 3초도 못 버텼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보세요. 손을 짚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근력이 많이 약해졌네요. 특히 코어 근육이 거의 없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첫 운동은 놀랍도록 간단했습니다. 1. 누워서 무릎 세우기 -10회. 2. 엎드려서 팔 들기 -10회. 3. 네 발 자세에서 한쪽 팔 들기 -10회. 이게 운동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게 바로 척추를 지탱하는 근육을 깨우는 운동입니다.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이 근육들이 잠들어 있어요. 오래 사용하지 않아서 뇌가 이 근육을 어떻게 쓰는지 잊어버린 겁니다. 2주차가 되자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운동이 조금 더 어려워졌습니다. 1. 플랭크 자세 유지 -20초. 2. 브릿지 자세에서 다리 들기 -10회. 3. 새 운동보드 도구 -10회.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침에 일어날 때 조금 덜 아팠습니다. 허리를 펴는 시간이 3분에서 1분으로 줄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근육이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알아가고 있어요. 이제 일상생활을 바꿀 차례입니다. 선생님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의자에서 어떻게 일어나세요?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손으로 무릎을 짚고 힘을 주어 일어났습니다. 이 방법이 허리를 망가뜨립니다. 이렇게 일어나면 허리에만 힘이 집중됩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의자에서 일어나세요? 글쎄요. 50번. 50번씩 허리에 과부하를 주는 겁니다. 20년 동안. 선생님이 바른 방법을 보여줬습니다. 첫째, 엉덩이를 의자 끝으로 당깁니다. 둘째, 발을 의자 아래로 당깁니다. 셋째, 상체를 곧게 편 채로 엉덩이를 들어 올립니다. 넷째, 다리 힘으로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면 허리가 아니라 다리 근육을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50년 동안 하던 방식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허리가 덜 아팠습니다. 3주 차에는 실생활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수할 때, 전에는 허리를 90도로 숙였지만, 이제는 무릎을 살짝 굽히고 한 손으로 세면대를 잡습니다. 물건 들 때, 전에는 허리만 숙여서 들어 올렸지만, 이제는 스쿼트 자세로 무릎을 굽히고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신발 신을 때, 전에는 허리를 숙여서 신었지만, 지금은 의자에 앉거나 한쪽 무릎을 굽혀서 신습니다. 이렇게 작은 동작들이 누적되면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4주가 지났을 때 저는 변화를 확실히 느꼈습니다. 허리를 숙여보세요. 손끝이 발목까지 닿았습니다. 한쪽 다리로 서보세요. 20초를 버텼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보세요. 손을 쓰지 않고 20번을 일어났습니다. 근력이 40% 증가했습니다. 선생님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통증 점수가 8점에서 3점으로 줄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계단이었습니다. 4주 전에는 계단을 내려가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허리에서 찌릿찌릿한 통증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혼자 힘으로. 난간을 붙잡지 않고.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박미선 씨의 변화. 저는 마트에 갈 수 있게 됐어요. 6개월 동안 마트를 못 갔어요. 10분만 걸어도 다리가 저려서 주저앉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30분을 걸어도 괜찮아요. 물론 중간중간 쉬기는 해요.
하지만 갈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세요? 재활 운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매일 10분 이 5가지만 하세요. 첫 번째는 브릿지라는 엉덩이 들기입니다. 누워서 무릎 세우고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3초 동안 유지했다가 천천히 내리기를 15회 반복합니다. 두 번째는 플랭크입니다.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버티면서 허리가 꺾이지 않게 주의하고 처음에는 20초 동안 유지하고 점차 시간을 늘려갑니다. 세 번째는 고양이 마이너스 소 자세. 네 발 자세에서 허리를 천천히 구부렸다 펴면서 척추 움직임을 회복하고 10회 반복합니다. 네 번째는 벽 스쿼트입니다. 벽에 기대어 앉는 자세로 무릎이 90도가 되도록 20초 동안 유지합니다. 중요한 원칙은 통증이 오면 즉시 중단하시고 최대한 동작 하나하나를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매일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성훈 씨가 공원을 걷고 있습니다. 재활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등산은 못합니다. 그건 욕심이겠죠? 하지만 공원을 30분씩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아침에 허리를 펴는 시간은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손자를 안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무서워서 못 안았습니다. 허리가 나갈까봐. 이제는 괜찮습니다. 척추는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5가지. 첫 번째, MRI 촬영하기. 디스크인지 협착증인지 정확한 진단하여 치료 방향을 제대로 잡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의자에서 바르게 일어나기. 엉덩이를 끝으로 발을 뒤로 하고 다리 힘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세 번째, 매일 10분씩 앞에서 소개한 코어 근육 강화 운동을 꾸준하게 합니다. 네 번째는 30분마다 일어나기. 오래 앉아있지 않고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깨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자세로 운동할 것을 추천합니다. 허리 통증은 삶의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의 신호입니다. 당신의 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를 돌봐줘. 62세의 저도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척추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근육은 언제든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